카드 선택이 어려운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선택할 시간 드릴게요. 1번 고르신 분들 반가워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 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무료 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1번 분들이 고르신 소품은 붉은 비단 매듭이에요. 붉은 빛이 아주 선명한데 실이 가늘면서도 쉽게 풀리거나 끊어질 것 같지는 않죠. 이 소품을 고르신 분들은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마음 안쪽에서는 아직 이어진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특히 이 매듭이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게 보여요.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이나 확인받지 못한 마음이 남아 있을 수 있죠.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나를 정말 좋아했던 건지, 지금도 나를 생각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커 보여요. 붉은색에는 아직 식지 않은 감정도 들어 있어요. 완전히 미련만 남은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다만 이 매듭은 세게 잡아당길수록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이 관계도 답을 급하게 받아내려고 하기보다 어디서부터 엉키기 시작했는지 천천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럼 1번 분들 전체적인 흐름부터 한번 볼게요. 카드를 펼쳐놓고 보니까요. 맨 앞에서 정표가 보여요.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물건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것 같은 장면이네요. 겉으로는 기억하지 않는 척해도 가끔 그 서랍을 열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가 딱 그래요. 한순간 호기심으로 스쳐간 관계라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쪽에 흔적이 남아있는 관계로 보여요. 1번 분들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마음에도 여러분과 관련된 장면이 남아있네요. 그런데 옆에 이어지는 흐름을 보면 밤길을 혼자 걷는 사람이 보여요. 이 사람은 마음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바로 말하기보다 혼자 생각하면서 오래 품는 사람이에요. 밤이 깊어지면 길이 더 어둡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도 생각이 깊어질수록 단순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네요. 여러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바로 연락하지 않아요. 연락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괜히 어색해지지는 않을지 여러 번 생각하죠. 그러다 결국 휴대전화를 내려놓거나 작성한 메시지를 지웠을 수도 있어요. 1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분명히 연락이 올 것 같은 날이 있었어요. 괜히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고 휴대전화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싶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던 날이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순간은 있어요. 다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약하네요. 마음은 움직이는데 발은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 결이 이어지면서 선비가 들어와요. 이 사람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으려 해요. 마음이 아무리 흔들려도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죠. 누군가에게 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를 약점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오히려 더 무심한 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서 질문을 줄이고 보고 싶으면서 바쁜 척하고 여러분 반응을 살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을 수 있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겠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하면 되고 보고 싶으면 연락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갈까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쪽이에요. 마음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들킬까봐 멈추는 모습에 가깝네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삼도천이 이어져요. 강 앞에서 건너갈지 말지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지금 이대로 머무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과거의 관계로 상처를 받았거나 먼저 다가갔다가 마음이 꺾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거리나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네요. 한쪽 마음에서는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괜히 건너갔다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겁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가 일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은 가까워 보이고 어느 날은 아주 멀게 느껴졌겠죠. 그 사람의 숨겨진 속마음을 한마디로 보면요. 나도 네가 생각나.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강하게 보여요. 1번 분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생각보다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조심하는 마음도 있네요. 여기서 연락 쪽을 같이 봐야 해요. 마음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서 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연은 손에서 완전히 떠난 것처럼 보여도 실로 연결돼 있잖아요. 두 사람도 겉으로는 멀어진 것처럼 보여도 아직 가느다란 연결이 남아 있어요. 연락이 들어온다면 아주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되기보다 가벼운 안부나 별일 아닌 질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잘 지내고 있냐거나 예전에 함께 이야기했던 일을 꺼내거나 여러분이 올린 글이나 사진에 반응하는 식일 수 있죠.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어요. 아직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까?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을까? 내가 말을 걸어도 괜찮을까? 이걸 살짝 떠보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은 한 번 연락했다고 곧바로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받아주면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만 대화가 무거워지면 다시 뒤로 물러날 수도 있네요. 그래서 1번 분들은 연락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답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아요. 왜 이제 연락했냐? 그동안 무슨 생각이었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꺼번에 묻기보다 먼저 대화가 편안하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움직일 거예요. 한 번의 안부보다 그 다음 행동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쪽에 엽전 2번 카드가 들어오는데 혼자였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가까이 오면서 1번 분들의 외로움을 알아줄 수도 있고 또는 1번 분들이 이 관계에만 매달리지 않았을 때 새로운 인연이나 주변 사람에게 위로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1번 분들이 계속 혼자 기다리기만 하는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상대가 움직일 때까지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편안하게 마음을 나누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네요. 그 사람이 1번 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조금 더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따뜻하지만 쉽게 속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상처받기 싫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숨겼을 수 있죠.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다가가면 받아줄까? 이미 마음을 닫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마음이 있으면서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둘 다 먼저 다가갔다가 상처받을까봐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멈춘 것처럼 보였던 거죠. 같은 마음일까 묻는다면 마음의 방향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서로 신경 쓰고 있고 쉽게 잊지 못했고 한 번쯤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본 것도 보여요. 다만 마음의 표현 방식은 달라요. 1번 분들은 답답해도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편인데 이 사람은 감정을 느끼면 오히려 덮어두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이어도 행동에서는 차이가 생기네요. 이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볼게요.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붙이지 않으셨으면 해요. 연락이 왔다고 모든 것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연락이 늦다고 마음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마음의 움직임이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만 할 필요도 없어요. 1번 분들 삶은 이 사람의 연락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야 하거든요. 칠성신님께서 마지막을 받쳐주시는데요. 사람의 인연도 때가 맞아야 제대로 이어진다고 보여주세요. 지금 억지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두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시간을 조금 두는 게 좋아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상대에게 받고 싶은 말과 행동을 따로 적어보세요.
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필요한지, 꾸준한 연락이 필요한지, 아니면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태도가 필요한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온다면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이 시간을 내는지, 대화를 이어가려 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배려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해달라는 마음보다 내가 진짜 마음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발언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마음이 맑아지면 상대의 애매한 태도에도 덜 흔들리게 돼요. 결론적으로 1번 분들,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러분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잊었거나 아무 감정도 없는 흐름은 아니네요. 다만 마음을 인정하고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걷는 속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달려가지도 말고 이 사람을 기다리느라 제자리에서 멈춰 있지도 마세요. 상대가 한 걸음 오면 여러분도 한 걸음 움직이면서 이 관계가 실제로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오늘 1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도 함께 적어두시면 마음 모아 읽어볼게요. 이번 고르신 분들 카드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 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무료 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이번 분들이 고르신 소품은 천곡골이에요. 푸른 옥빛이 차분하고 맑은데 손에 닿으면 살짝 차가운 느낌이 들죠. 이번 분들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좋아한다는 분위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나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커 보여요. 고리는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 관계도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됐을 수 있어요. 이제 끝난 것 같다가도 연락이 오고 마음을 열려고 하면 이 사람이 다시 거리를 두는 시기였을 수 있죠. 천국의 차가운 질감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조금 보호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여요. 여전히 그 사람에게 끌리지만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다 내어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싶고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이 고리를 고르신 분들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리딩에서는 그 사람이 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는지 이 반복이 끊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겠네요. 그럼 이번 분들 카드를 천천히 이어서 볼게요. 이번 분들은 카드를 펼치는 순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데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장면이 먼저 보여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기에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상황이 단순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서로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주변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나 누군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을 수 있죠. 밀회라는 장면이 앞에 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남들은 잘 모르는 감정이 있었다고 보여요. 꼭 숨겨진 관계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서로 눈빛으로는 느끼면서 말로 확인하지 않았던 마음, 둘만 아는 분위기 가까워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돌아선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 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그 사람과 분명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랐고 말투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막상 관계를 확인하려 하면 이 사람이 슬쩍 빠져나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착각한 건가? 이 사람은 원래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정한가? 나만 의미를 크게 둔 건가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귀부인이 이어져요.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끌린 건 맞아요. 다만 그 마음이 드러났을 때 생길 일을 걱정했네요. 내가 먼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주변에서 눈치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숨기는 쪽을 선택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자존심도 꽤 강해 보여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면 받아줄 마음은 있으면서도 본인이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하네요. 그래서 가까이 올 때는 아주 다정하다가도 마음이 들킬 것 같으면 갑자기 거리를 뒀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현재 흐름으로 들어가면 구미호가 모습을 바꿔가며 서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한 가지 표정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는 태연한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반응을 되짚어 봐요. 관심 없는 척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신경 쓰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하면서도 여러분이 완전히 떠나는 건 싫어하네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은 갖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관계가 주는 책임은 부담스럽고 가까이 있고 싶지만 내 자유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이 많이 헷갈려요. 내가 한 걸음 물러나면 다가오고 내가 마음을 열면 다시 거리를 두거든요. 이번 분들 관계에서도 이런 흐름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쳐서 마음을 접으려 하면 연락이 오고 다시 기대하면 답이 늦어지거나 태도가 달라졌을 수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옆에 엽전 3번 카드가 이어지는데 누군가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이 보여요. 둘 사이에 주변 사람이나 소문이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거나 주변에서 두 사람 관계를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제3자의 말 때문에 서로를 오해한 일이 있었을 수 있네요. 이 사람은 주변 반응을 생각보다 많이 의식해요.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믿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혼자 판단했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도 비슷했을 수 있죠. 누가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카드 흐름에서는 주변 말보다 두 사람이 직접 보여준 행동을 보라고 해요. 소문은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진심은 결국 시간을 내는 행동과 반복되는 태도에서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의 숨겨진 속마음을 한 문장으로 보면요. 너한테 끌리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먼저 마음을 다 보여주기는 싫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자기를 계속 의식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건 싫고 본인이 완전히 책임지는 건 아직 부담스러워 하네요. 조금 얄밉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다가오면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자기 쪽을 바라보는지만 확인하려 하거든요. 연락 흐름도 같이 볼게요. 이 사람은 아주 진지한 말보다 가벼운 이야기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나눴던 대화를 꺼내거나 별일 없는 척 안부를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연락한다면 그 전에 여러분 소식을 어느 정도 확인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지내는지,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닌지, 자신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닌지 살펴본 다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번 분들이 답장을 따뜻하게 하면 대화는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처음부터 이 사람이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농담을 섞거나 본심을 돌려 말하거나 여러분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기다릴 수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차갑게 굴 필요도 없지만 상대의 한 번의 연락에 마음을 전부 열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한 마음이라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행동으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말한 내용을 책임지는지 보세요. 관심을 보이면서도 계속 애매하게 행동한다면 그건 아직 관계를 감당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뒤쪽 흐름에 작두타기가 들어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애매한 상태를 더는 그대로 두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고 보여요.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해요. 이번 분들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놓칠 것 같다라는 불안 때문에 태도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동안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줄 위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내려갈지 선택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주막이 함께 이어져요.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두 사람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다시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네요. 다만 술자리나 감정이 들뜬 분위기에서 나온 말은 조심해서 들으셔야 해요. 보고 싶었다, 아직 마음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도 다음날 행동이 달라진다면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번 분들은 말이 나온 순간보다 그 뒤의 태도를 보셔야 해요. 마지막 쪽에 마패가 나오면서 질질 끌던 일이 어느 정도 결론으로 가는 흐름이 보여요. 두 사람 관계가 계속 이름 없는 상태로만 남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가 조금 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줄 수도 있고, 이번 분들이 이 관계를 계속 기다릴지 정리할지 기준을 세울 수도 있네요. 이 결과가 무조건 연애의 시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애매함 속에서 빠져나와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분명해진다는 뜻이 강해요. 서방광목천왕님께서 마지막을 지켜주시는데요. 감정 하나만 보지 말고 넓게 살펴보라고 하시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끌리는 건 맞지만 끌림만으로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존중하는지 불안하게 만들었을 때 설명하려 하는지 둘 사이의 문제를 함께 풀려 하는지도 보셔야 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로 나눠서 적어보세요. 보고 싶다는 말과 실제로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행동은 다르죠. 좋아한다는 분위기와 관계를 책임지는 태도도 달라요. 그리고 또 상대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이 사람은 자극받으면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방식으로 시작된 관계는 또다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발언보다 내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관계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번 분들, 그 사람 마음에는 여러분을 향한 끌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착각만 한 흐름은 아니네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의 크기와 행동의 크기가 아직 같지 않아요. 감정은 있는데 책임지는 태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같은 마음이냐고 묻는다면 끌림의 온도는 비슷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은 관계를 알고 싶어 하고 이 사람은 관계를 확인받으면서도 자유를 지키고 싶어 하는 차이가 있네요. 이번 분들은 이 사람의 신호만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쓰세요. 그 기준을 존중하며 다가오는 사람인지 보시면 답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오늘 이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2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 사람에게 가장 확인하고 싶은 마음 한 줄도 같이 적어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3번 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보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 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무료 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마음 보내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확인해주세요. 또 댓글에 3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 한마디 적어주시면 함께 마음 모아 읽어드릴게요. 3번 분들이 고르신 소품은 흰 자개 조각이에요. 은백색 빛이 조용히 반짝이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조금씩 달라지죠. 3번 분들 마음도 그래 보여요. 어떤 날은 이 관계가 다 끝난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아직 그 사람 마음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자개 조각은 본래 하나였던 것이 떨어져 나온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3번 분들은 관계가 멀어진 뒤에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의 일부를 마음 안에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완전히 잊지 못했다기보다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장면이 남아있는 거죠. 표면은 단단하지만 손에 쥐면 서늘해요. 겉으로는 이제 괜찮다고 말해도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때의 서운함이나 그리움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대화나 갑자기 달라졌던 태도처럼 이유를 정확히 듣지 못한 일이 마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흰 빛은 정리와 회복의 기운도 품고 있어요. 왜 갑자기 그랬을까? 그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을까? 나한테 조금만 솔직했다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적 있으시죠?
잊어보려고 바쁘게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함께 들었던 노래나 지나던 길,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그때로 데려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이러는데 그 사람은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 싶어지죠. 그런데 현재 쪽의 총각 귀신이 이어져요. 상대방도 자기 방식대로 남은 마음을 품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이미 지나간 일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안쪽에는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네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미안함과 아쉬움이 같이 올라와요. 내가 조금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너무 쉽게 돌아선 건 아닐까? 지금 연락하면 받아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사람도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은 약해요. 다시 다가갔다가 과거의 상처를 마주해야 하는 게 두렵거든요.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그 과정이 부담스러워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눌러두는 모습이에요. 숨은 원인으로 난파선이 들어와요. 이 관계가 멀어진 건 작은 오해 하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거나 관계를 유지할 힘이 부족했던 시기가 있었네요. 마음은 있었는데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서로 상처가 쌓인 상태에서 누군가 먼저 포기했을 수 있어요. 난파된 배에서는 모든 짐을 다 들고 나올 수 없잖아요. 살기 위해 놓아야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도 그때 관계를 버리고 싶어서라기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도망친 것에 가까울 수 있네요. 그렇다고 상처를 준 행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안쪽 이유가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숨겨진 속마음을 한마디로 보면요. 너를 잊은 건 아니야. 그런데 다시 다가가면 같은 아픔이 반복될까봐 무서워. 이런 마음이에요. 3번 분들이 듣고 싶었던 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었을 거예요. 생각한다면 연락하고, 미안하다면 사과하고, 아직 마음이 있다면 잡아주길 바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을 품는 것과 책임지는 행동 사이에 아직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이 계속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많이 지칠 수 있어요. 연락 흐름도 볼게요. 완전히 닫혀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3번 분들 소식을 궁금해 하거나 주변을 통해 근황을 듣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직접 연락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소식을 확인할 수도 있죠. 연락이 들어온다면 아주 무겁게 시작하기보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묻는 방식일 가능성이 커요. 예전 일을 바로 꺼내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로 여러분 반응을 살피려 할 수 있어요. 다만 연락이 왔다고 곧바로 재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움 때문에 연락하는 것과 관계를 다시 책임질 준비가 된 건 다르거든요. 3번 분들은 상대가 과거의 문제를 인정하는지 보셔야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같은 상처가 반복될 수 있어요. 뒤쪽에 폭포 수련이 들어오면서 이 관계를 다시 보려면 고통스러워도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보여요. 3번 분들도 내가 왜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정말 그 사람과의 사랑이 남아서인지 제대로 끝맺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지 보는 거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워서 돌아오는 건지 3번 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건지 분명히 해야 해요. 이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거센 물에 오래 서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이 씻겨 내려가듯 두 사람 사이에 남은 오해와 미련을 정리할 기회가 될 수 있네요. 옆에 엽전 9번 카드가 들어오면서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 안에서 다시 의미를 찾는 흐름도 보여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뿐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3번 분들이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결실도 있어요. 예전에는 상대가 돌아와야 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네요. 그때부터 관계의 주도권이 달라져요. 상대의 연락 하나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달라졌는지 차분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실 쪽에 초상이 이어지는데요. 이건 한 흐름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다른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 강해요. 과거 방식의 관계는 끝나야 해요.
예전처럼 한 사람은 기다리고 한 사람은 피하는 방식으로는 다시 이어져도 오래가기 어렵거든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새로운 관계처럼 시작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마음속에서 제대로 작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명부 판관님께서 마지막에 묵은 일을 판단하고 정리해 주세요. 애매하게 남아있던 관계가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향해 움직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진심을 보여주며 돌아올 수도 있고, 3번 분들이 이 사람을 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지금처럼 답 없이 마음만 아픈 상태에서는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네요. 조심해야 할 부분도 볼게요. 과거에 좋았던 장면만 떠올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사람이 따뜻했던 순간도 진짜였지만 3번 분들을 혼자 남겨둔 행동도 현실이었어요. 좋은 기억과 아픈 기억을 같이 봐야 이 관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연락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리웠다는 말만 한다면 천천히 보세요. 그리움은 감정이지만 사과와 변화는 행동이거든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고 싶었던 말,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보낼 필요는 없어요. 먼저 내 마음 안에 남은 말을 꺼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세요.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면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편안해질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안에 맺힌 마음이 편안히 성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발언해 보세요. 성불은 그 사람을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미움과 원망, 미련에 붙잡히지 않고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3번 분들 그 사람 마음에도 여러분이 남아 있어요. 후회와 그리움, 미안함이 함께 보이네요. 하지만 같은 마음이냐고 물어보면 3번 분들은 관계의 답을 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아직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모으는 중이에요.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시작하기에는 부족해요. 이 사람이 과거의 문제를 인정하고 다른 태도로 다가오는지 보셔야 해요. 3번 분들도 이 사람을 기다리느라 본인의 시간을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돌아오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단단할 때 만나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아요. 오늘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댓글에 3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 한마디도 적어주세요. 함께 마음 모아 읽어드릴게요. 4번 분들 카드 자세히 볼게요. 리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 중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무료 타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마음 보내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세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이 관계에서 가장 알고 싶은 마음 하나 적어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4번 분들이 고르신 소품은 자주색 비단 주머니예요. 짙은 자주색이 화려하면서도 가볍게 보이지 않죠. 손에 올려놓으면 부드럽지만 안쪽에는 무엇인가 묵직하게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4번 분들도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실제로 오래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커 보여요. 주머니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도 겉으로 드러낸 마음보다 숨겨둔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따뜻하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을 챙기면서도 관계의 이름은 분명하게 붙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네요. 비단의 부드러운 질감은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함과 정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무리해서 꾸미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가 묵직하다는 건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거리나 일, 가족이나 주변 상황, 책임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을 눌러놓고 있을 수 있죠. 4번 분들은 이제 가벼운 설렘보다 안정된 관계를 원해요.
말만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고 책임 있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바라는 마음이네요. 그래서 이번 리딩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만 품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과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지 자세히 봐야겠어요. 그럼 사번분들 관계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볼게요. 사번분들 카드를 펼쳐 놓으니까요. 맨 앞에서 두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보여요. 이 관계는 가벼운 호기심보다 실제로 오래 이어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관계예요. 상대방도 사번분들을 그냥 심심할 때 연락하는 사람이나 잠깐 설레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함께 했을 때 편안함이 있고 오래 곁에 둘 수 있을 것 같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네요. 옆에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이어져요. 이 사람은 사번분들과 특별한 이벤트를 상상하기보다 소소한 일상을 떠올리는 마음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힘든 날 서로 기대는 모습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는 화려한 장면보다 일상적인 장면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사번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자기 모습을 크게 꾸미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네요. 사번분들 이런 적 있으시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 아주 뜨겁고 화려한 표현은 없는데 이상하게 작은 걸 기억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힘들다고 했던 일, 중요한 일정을 기억해 주는 식으로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관계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까 궁금하셨겠죠? 현재 쪽에 옥황상제의 무게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감정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마음이 있다고 바로 움직이기보다 이 관계가 실제로 가능할지 따져보는 사람이에요. 서로의 생활 방식이 맞는지, 거리나 일은 괜찮은지,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내가 이 관계를 책임질 수 있을지 생각하네요. 사번분들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볍게 볼 수 없어서 조심하는 쪽이에요.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고 그 뒤에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사번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답답해요. 나는 마음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생각만 하는 것 같고 따뜻하게 다가왔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멈추는 모습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확실한 말을 피할 때마다 나만 진지한 건 아닐까 싶으셨겠죠? 숨은 원인 쪽에 할아버지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은 감정보다 실속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보여요. 과거의 경험이나 집안 분위기, 나이와 현실적인 책임이 이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결혼이나 장기적인 관계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예전의 관계로 크게 지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주변 어른이나 가족의 의견을 많이 의식할 가능성도 있어요. 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앞으로 생길 여러 문제를 먼저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사번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내가 이 관계를 책임질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숨겨진 속마음을 한마디로 보면요. 너와 오래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관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에요. 사번분들에게 마음이 없어서 시간을 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은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말을 아끼는 쪽이에요. 문제는 확신이라는 게 혼자 생각만 해서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현실을 알아가야 생기죠. 연락 흐름을 보면요. 갑자기 뜨겁게 연락이 늘어나기보다 꾸준하고 생활적인 연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뭐 했는지, 밥은 먹었는지, 일이 잘 끝났는지 묻는 식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사소해 보여도 이 사람에게는 관심의 표현일 수 있네요. 또 사번분들과 실제로 만날 시간을 만들려는지 보세요. 바쁘다고 말하면서도 짧게라도 얼굴을 보려 하는지, 중요한 순간에 연락을 하는지 보면 진심이 더 잘 보여요.
말로는 확신을 주지 않아도 행동이 꾸준하다면 마음이 현실로 내려오는 중일 수 있어요. 반대로 따뜻한 말만 하고 실제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아직은 자기 감정만 즐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뒤쪽에 물동이가 나오면서 이 관계를 더 큰 시야로 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 고백을 받는지 관계의 이름이 붙는지만 보지 말고 두 사람이 실제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지 보셔야 해요. 사번분들도 상대방의 마음만 확인하려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정말 편안할지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마음과 잘 맞는 관계는 다를 수 있거든요. 연락 방식, 생활 리듬, 책임감,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하는 태도까지 봐야 해요. 옆에 탑도리가 이어지면서 두 사람 관계는 시간을 들여 한 바퀴씩 돌며 깊어지는 흐름이에요. 한 번의 결론이 나기보다 몇 번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네요. 공통된 사람이나 모임, 함께하는 일이 두 사람을 더 가까이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주변에서 두 사람 관계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생길 수 있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밖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결실 쪽에는 엽전 7번 카드가 들어오는데요. 정성과 인내 끝에 값진 결과가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이 관계가 빨리 불붙는 대신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다만 둘 중 한 사람만 계속 노력해서는 안 돼요. 상대방도 같은 만큼 시간을 내고 마음을 보여줘야 하죠. 사번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리며 모든 걸 맞춰주는 방식은 좋지 않아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이 흐름이 결실로 이어져요. 여산신님께서 마지막을 지켜주시는데요. 정직하고 현실적인 태도로 관계를 풀라고 하세요. 마음을 떠보거나 돌려 말하기보다 적당한 때에는 내가 원하는 관계를 차분하게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붙이는 방식보다 나는 가볍고 애매한 관계를 오래 이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내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마음이 더 분명해지죠. 조심해야 할 부분도 볼게요. 이 사람이 신중하다는 이유로 무한정 기다려주지는 마세요. 신중함과 회피는 다르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행동이 없고 관계에 대한 책임을 계속 피한다면 사번분들이 기준을 세워야 해요. 반대로 표현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으셨으면 해요. 이 사람은 큰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쪽일 수 있어요. 하루의 반응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태도를 보세요. 계속 연락을 이어가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곁에 있으려 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아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사람과 감정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일상적인 미래 이야기를 가볍게 나눠 보세요. 휴일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은 뭔지,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되 사번분들의 시간도 존중하세요. 기다릴 수 있는 범위와 원하는 관계의 모습을 스스로 정해두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진짜 인연이라면 바르고 편안하게 이어지게 해달라고, 아니라면 미련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발언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바른 인연을 구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결론적으로 4번분들 이 사람 마음은 가볍지 않아요. 4번분들과 오래 이어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같은 마음이냐고 물어보면 두 사람 모두 관계의 가능성을 느끼고 있어요. 다만 4번분들은 마음의 답을 조금 더 빨리 알고 싶고 이 사람은 현실적인 준비와 확신을 먼저 확인하고 싶은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꾸준한 행동이 있다면 천천히 지켜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말도 행동도 없이 생각할 시간만 달라고 한다면 4번분들이 본인의 기준을 지켜야 해요. 말보다 태도, 순간보다 반복, 설렘보다 안정.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이 사람의 진심이 훨씬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오늘 4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리딩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돼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이 관계에서 가장 알고 싶은 마음 하나 적어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으로 맞춤 부적이나 비방 문의 주셔도 돼요. 마음이 닿으시는 분들만 천천히 오시면 되고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덜 아프고 더 선명해지길 바랄게요.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나요.